제 나이 44. 결혼을 늦게 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연애도 서툴렀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면 언젠가 그 사람이 떠날 것 같았고 그 빈자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0살이 되기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았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작은 전셋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21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지 않도록 제가 버텨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조리사였습니다. 새벽 5시면 집을 나서 수백 명분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린다.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다. 저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은 야간으로 다녔고 졸업 후 병원 원무과에 취직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환자 접수를 받고 서류를 정리하고 수납을 처리하는 일. 눈에 띄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그렇게 20년을 보냈습니다. 30 중반이 지나자 주변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새로운 가족 안에 들어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혼자가 편했습니다. 적어도 상처받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40을 넘긴 어느 날 도연을 만났습니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회사원이었습니다. 접수창구에서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였는데 어느 날 그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말이 적고 무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고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저처럼 조용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을 만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이 사람이라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도현과 1년을 만나고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한번 만나볼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를 어떻게 볼지. 44까지 결혼을 미뤄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앞에 서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첫 만남은 도현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빌라 단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파마한 머리, 깔끔한 옷차림. 표정은 무난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2~3살 어려 보였고 어머니 옆에 붙어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반갑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사치레였습니다.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얌전하게 생겼네. 시누이가 덧붙였습니다. 칭찬인지 평가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과일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따르며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형제는 있는지.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탐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이력서를 검토하듯 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뭘 하시나요?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일하세요. 조리 일을 오래 하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지만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시어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땠어요? 우리 엄마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집어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어딘가 서먹하고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우리 엄마 말이 좀 세지 나쁜 분은 아니야. 도연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이란 건 서로 믿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상대방 가족도 믿어보는 것,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우리 어머니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줄까? 그 불안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시어머니가 정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정식 코스 요리 전문점이었습니다.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상견례 장소가 정해졌어요. 좀 격식 있는 곳이래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뭘 입고 가면 되겠니? 어머니는 평소에 화장도 잘 안 하시고 옷도 편한 것만 입으셨습니다. 20년 넘게 새벽마다 식당으로 출근하신 분이었습니다. 꾸밀 시간도 꾸밀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옷을 한 벌 샀습니다. 단정한 재킷과 블라우스. 어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이런 옷을 다 입어보네. 상견례 당일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에 어머니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들어가요. 개별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도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전체 요리, 향긋한 나물, 부드러운 생선찜. 음식은 분명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대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다들 결혼 준비를 일찍 하던데 사돈댁은 좀 늦으셨네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저희 은주가 신중한 편이라서요.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차분해 보여서 다행이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들떠서 탈이야.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늘 무언가가 따라붙었습니다. 비교였습니다. 우리 쪽이 부족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오빠가 원래 꼼꼼해서요.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힐끗 봤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의 미묘한 공기를, 말 사이에 숨겨진 선긋기를. 식사는 계속됐습니다. 웃음소리도 오갔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었고 도연은 중간중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유지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결혼하면 친정 도움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찾지 못하고 멈칫했습니다. 시누이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다들 현실적이잖아요. 솔직히 결혼하면 시댁 쪽 부담이 크니까요. 신혼집도 살림도. 친정에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면 각오는 하셔야죠. 제 옆에서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미동도 없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말이 좀 직설적이야.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지. 요즘 결혼은 현실이잖아.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집안끼리 맞아야 편해. 살아보면 알아. 형편이 다르면 나중에 불편한 일이 많아져. 명절 때, 경조사 때 다 맞춰야 하니까. 그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둘러서 말하던 것들이 이제는 대놓고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집이 부족하다는 것, 어머니가 변변치 않다는 것, 결혼을 해도 도움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 시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 솔직하시죠? 그래도 이런 얘기는 미리 하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서운한 것보다. 서운하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서운할 사람은 누구인지,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반박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 견디고 묵묵히 일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 거칠어진 손톱, 허리까지 굽어가신 작은 어깨. 새벽마다 남의 밥을 지으며 저를 키워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형편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음식이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시누이의 직설적인 말들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이 자리를 무사히 넘기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참자.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갈 뜨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은주 씨는 아빠 없이 컸다면서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빠도 없이 컸다는데 뭐 우리가 이해는 해야지.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우리 가족의 불행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다니. 마치 결함처럼 마치 흠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편부모 가정도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 따지면 안 되지. 웃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출신을 낮추고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이쪽이고 우리는 저쪽이라는 선. 우리가 봐주는 거라는 오만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평생 새벽마다 일어나 남의 밥을 지으며 딸 하나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것이 죄라도 되는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변호하지도 저를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이 가족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말들을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룸문이 조용히 열리며 식당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후식을 가져온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어머니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팀장님 아니세요? 식탁의 모든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저 기억하세요? 3년 전에 저희 센터에서 교육받았었는데요. 그때 팀장님께서 정말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직원을 바라보셨습니다. 아, 기억나네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덕분에요. 팀장님 교육 덕분에 여기 취직했어요.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직원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분명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조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조리 인력을 관리하고 신규 직원을 교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팀장이셨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내세우는 법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팀장이든 조리사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요, 왜 하신 건가요? 시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어머니가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아빠 없이 키웠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 어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해라는 말은요, 아래에 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 거친 손, 굽은 허리.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난 뒤에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44해를 살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이 결혼 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도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은주 씨, 잠깐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얘기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흥분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너무 냉정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너무 예민하네. 무슨 말 한마디에 결혼을 깨겠다는 거야?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민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어머니도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 대접 안 한 적 없는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잘못인지 설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형편으로 사람을 재고 출신으로 선을 긋고 자신들이 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가요.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새벽마다 칼을 잡고 불 앞에 서서 저를 키워온 손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는 집에 딸을 보낼 수는 없다. 내가 오늘 일어서줘서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결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 일어서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결혼보다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존엄입니다. 어머니의 존엄이고 저의 존엄입니다. 세상에는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관계도 있고 말 한마디로 지켜지는 존엄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스스로를 지켜낼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우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은빛 인생극장은 오늘도 당신 편입니다.